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산재 소송 실무 강의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중에서도 적극적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비롯해서 모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손해 3분설이라 그래갖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손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손해로 인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를 통해서 내가 그 재해자가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을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병원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산재사고로 다쳤을 때 내가 병원비를 내잖아요. 그럼 병원비는 내 돈이 직접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내 돈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반대 소극적으로 나가야 될 게 안 나간 것을 이제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안 나가야 될 게 나간 것, 요걸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치료비가 대표적인 적극적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산재, 이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달리 산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치료비 등은 이 요양급여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지급이 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병원비, 수술비 이런 걸 직접 보내줘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요양급여로 공제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치료비 들어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따라서 비급여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병원비가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산재의 수술이나 그러니까 치료의 상태에 따라서 비급여로 해갖고 본인이 직접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따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비급여 병원비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을 따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오셔야지 요 액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적극적 손해액으로서 제일 많이 산정되는 게 개호비라는 겁니다. 개호비라는 건 뭐냐면은 다치신 분이 이게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 옆에 이제 간병을 하시는 간병비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개호비의 경우에는 기왕의 개호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까지 그동안 내가 직접적으로 낸 개호비는 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일부 액수로 간병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액수로서 간병료, 이종요양비로서의 간병료가 일부 공개가 된다는 점 개호비 산정할 때는 알고 계시고요. 근데 장래 개호비의 경우에는 장래 예상되는 간병급여가 있는데 그래서 간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장래에 향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액수의 간병급여가 나오는데 그러한 간병급여는 개호비 산정할 때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대신에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서 개호비를 받으면은 추가적인 간병비, 장래 개호비가 간병급여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점, 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 손해액으로서 장례비가 있는데 이 장례비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비는 사망사고의 경우에 이제 지급이 되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장례비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장례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가해자한테 장례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의비라는 것을 수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요 정도가 방법으로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산재 소송 실무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중에서 적극적 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